어떤 면에서는 웰빙 커뮤니티, 또 은퇴자의 주거 이전, 지방으로 이전,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낯설어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여러분이 그 관광지로서, 경남 남해시에 독일인 마을 가보신 적 있을 겁니다. 독일에 예전에 파견됐던 간호사와 또 광부들이 그 직장을 이제 독일에서 삶을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이 좋아서 거기에 이제 둥지를 털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에 가장 큰 그 원동력이라 하면 그 사회에서 나오는 연금을 가지고 자기 고국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환경에서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토론 주제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수도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는데 그것은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꼭 서울에 살아야 되느냐, 또 서울에 살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방, 자기 고향, 그리고 환경이 좋은 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지방에 은퇴자를 위한 그런 마을을 만든다고 하면 비수도권에 대단히 어려운 그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퇴자의 주거 환경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발표는 첫 번째는 이제 후보 지역 선정과 주택 수요라는 것으로 해서 제가 발표를 하고요. 두 번째는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웰빙 커뮤니티 후보 지역 선정이 그렇게 쉽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발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오셨을 텐데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내용은 먼저 후보 지역에 대한 선정 절차와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보 지역 선정 기준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그 지역에 그만한 주택을 지을 만한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아까 윤영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의 지역사회 그리고 또 지방 발전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아까 변창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는 지방도시 창생으로 해서 일자리, 주거안정, 그리고 교육, 문화 이런 시설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저희들이 웰빙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대단히 거기서 만족스러운, 그러니까 웰빙,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제안하게 됐고요. 그럼 그러한 개념이 뭐냐라는 것인데 그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지방의 중심, 거점 도시를 모 도시를 해서 그 옆에 웰빙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실제로는 지방 거점에 있는 교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을 이용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주거 환경이 좋고 쾌적한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정주도 중요하고 웰빙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주거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 가계, 경제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수도권에서 지방 도시로 내려오는데 대단히 주저할 것이고 그것을 모을 만한 흡입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마련을 해온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후보 지역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내용이 딱딱하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고 그래도 너무 딱딱한 내용은 빼고 좀 중요한 내용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 지역을 선정을 하려고 하면은 한 5개 정도의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그 주택 시장과 또 주변 지역과 어떻게 번역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별로 소멸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소멸에서는 그 지자체가 과연 노인 인구라든지 또 노인 가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인구 이동인데요. 인구 이동은 서울에서
과연 지방으로 얼마만큼 내려가고 있냐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LH 같은 대기업이 지방에다가 큰 주거단지 만들어주고 나면 다들 올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고 분양주택을 감안한 은퇴 주거단지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거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세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 지역이 얼마만큼 고용에 대해서 잘 유지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실제로 은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방에 내려가서는 그 지역에서 삶을 유지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후보지역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그것의 첫 번째로서 어떻게 지역 권역을 나누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설명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제자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파워포인트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설명되고 있는 것인데, 하위 주택시장을 나누면서 노동시장과 평군 그리고 주택시장을 감안하면서 권역을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나눠보니까 전국을 한 152개의 시군으로 나눌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들었고요. 그것을 보여주면은 경기도는 저러한 군집을 형성하고 있고요. 오늘 윤영일 의원님이 주최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특별히 전라남도의 주택시장 권역을 나눠봤더니 저러한 것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지역 소멸에 대한 위험 지수를 산출하는 것인데, 지역 소멸에 대한 위험 지수는 이제 두 가지로 산출이 됐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처럼 하나는 인구에 대한 것이 있고요, 하나는 가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이 가임 여성 대비 고령자 인구가 몇 퍼센트나 되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표에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의 지방 소멸이라는 책에서도 이러한 방법론에서 접근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구는 그렇게 가임 여성 대비 고령자 비율로 봤고요. 가구는 전체 20에서 54세까지의 나이 대비 또 고령자 가구가 얼마나 되느냐를 봤습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단계를 4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퍼센티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보시면서 이게 데이터가 틀렸군요. 왜 저렇게 양호한 지역이 안정된 지역이 인구 기준으로는 0%고 또 가구 기준으로는 퍼센티지가 5.5%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3.3%밖에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저희는 이 연구의 분석에서 뺀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특별시하고요, 광역시하고 세종자치시, 세종특별시하고 제주도를 뺐습니다. 거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줄 일이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은퇴자들이 알아서 가면 되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도와줄 지역이라고 하면 사실은 광역시하고 특별시하고 그리고 자치도는 특별자치도는 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한 그림을 보면은 좌측이 이제 인구에 대한 것인데요. 이거 보면은 이제 빨간색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고요. 그래서 위험 지역으로 가장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가구도 조금 인구보다는 좀 낮습니다만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만은 그래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빨간 지역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것을 경기도를 통해서 보면요, 인구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도 북부 지역이 대단히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험적으로 소멸 위험적으로 나오고요. 그렇지만 가구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아직 괜찮은 것으로 나오는데, 전라남도는 가구 기준으로 보나 또 인구 기준으로 보나 대단히 위험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이 4개의 기준 중에서 어느 기준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도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가장 높은 기준인 그런 안정지역이나 또 위험지역은 저희들이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안정지역은 시장에서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 생각했고요. 그리고 위험지역은 현재 농어촌 축산부에서 지방균형 발전과 그를 위해서 실제로 농어촌 정비법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마을 만드는 운동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에서 국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연구세대으로 삼은 것은 최상위도 아니고 최하위도 아니고 중간 계층에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인구 이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인구가 어느 정도 이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5년간을 볼 때는 충남이라든지 또 강원이라든지 충북 지역도 많고 그리고 경북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뭐 전남 지역도 상당히 이제 인구가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하나 더 말씀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점점 더 중장년층을 상대로 보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60대 이상은 조금씩 그 퍼센티지가 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광역시보다는 광역도로 가는 퍼센티지가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연두색은 유출이 많은 지역이고 빨간색은 이제 유입이 많은 지역인데 그러한 지역을 볼 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이 빨간 것은 핫스팟이라서 수도권에서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연두색은 콜드스팟이라 그래가지고 추운 곳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적은 지역을 저희들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0대에서 50대하고 60대하고 비교해서 할 때도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편은 여러분한테 그냥 참고적으로 드렸는데요. 저희 연구는 거기 위에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광역시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림은 그 앞에 것이 5년 동안을 봤다고 하면은 이것은 1년 지난 그 1년 동안 가장 최근 2018년 기준을 보면서 지역별로 어떻게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전 연령에서 움직이는 그림이나 또 60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그림이나 거의 비슷하게 색깔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인데요. 이제 고용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지방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은퇴 자리에 내려올 때 지방에 또 고용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에 대한 것을 기준을 두 개를 잡았습니다. 아래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역 고용률 기준이라 하는 것을 하나 더 갖고 또 연평균 고용률 고용 증가율을 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네 단계로 나눠서 보니까 이제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 촉진과 그 고용 증진 그 지역을 보면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저희들이 이것이 이 하부의 퍼센테이지니까 고용 촉진은 가장 낮은 광역도의 퍼센테이지를 정하고 고용 증진은 그래도 그 광역도의 평균을 가지고 최저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림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그림과 똑같이 붉은 것은 위험한 지역이고 저희들은 중간에 있는 두 그룹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그 고용률의 변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고용률의 변동은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 152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균값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부 평균값과 그 상한에 대한 그 평균값을 중심으로 위의 지역에 대한 그 평균값 그리고 아래 지역에 대한 평균값을 이용해 가지고 4개 권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이렇게 4개 권역이 되어 있고 그런 4개 권역에 따라서 지자체가 어떻게 분포되고 있고 위치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림이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별로 정리한 내용이 오른편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하는 기준과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데 후보 지역 선정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하위 시장 154개를 나눴고요. 그걸 당연히 주택시장과 통보지역을 나눈 것이고요. 두 번째, 소멸과 셋지지역을 보면서 소멸 위험지역은 제외하고 위촉지역과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구 유출지역, 인구가 너무 많이 드는 핫스팟이 아닌 콜드스팟을 대상으로 봤고, 고용률에서는 고용 촉진 지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위촉 지역을 제외한 증진 지역과 촉진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 내용이 좀 딱딱하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볼 때 결국 위쪽 지역하고 소멸 가능 지역에서는 58개 시군이 해당되고요. 인구 이동에서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을 49개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그렇게 한 최종 결과를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이 좌측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 4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은 어쨌든 전국을 152개 시군을 나눴으니까 2번, 3번, 4번에 해당되는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 이상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하면서 되도록이면은 광역도에 한 개 내지 두 개의 시군이 분포되도록 저희들이 해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도별로 저런 것을 나타났고요. 전남 지역은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같은 것이 그러한 고용 지표와 또 주택 하위 시장 권역의 지표로 인해서 선정이 될 수가 있었고, 경남시 같은 것은 거제시, 통영시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기 전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분석하면서도 위에 또 하나 제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제외 지역은 앞에서 이러한 1, 2, 3, 4를 표를 통해서 나온 결과 중에서 지방 혁신도시라든지 지방 대도시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17개 시군에 대한 광역도별로 분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 그 다음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은, 저기를 중점적으로 LH가 개발하겠다, 또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주민들이 원하면, 또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원이라든지 또 광부 그런 분들이 또 수도권에도, 안 그러면 중부권에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신청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원하시는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얼마나 수요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수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국회에서 여기 어려운 수식을 가지고 설명드릴 생각은 없고요. 이러한 주택 수요, 지역별 주택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은 국대연구원이나 또 다른 건설한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주거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서 쓰는 방법론을 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할 때 가구와 소득과 또 멸실 요인으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을 보시면, 그러한 소득 요인은 소득 탄력성이라든지 향후 소득 같은 것을 중심으로 추출하고, 멸실 요인도 멸실에 대한 평균 그러한 비율을 가지고 멸실 주택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가구 요인 주택 수요, 소득 요인 주택 수요, 멸실 요인 주택 수요에서 총 신규 주택 수요는 연평균 한 28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라서, 이제까지 국토연구원이나 국토부나 또 다른 지역에서 발표했던 신규 주택 수요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시도와 또 저희들이 원하는 웰빙 커뮤니티의 수요를 추출했는가 하면은, 그러한 것을 각 지자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지자체에 도별 주택 수요를 나누고 이제 배분하고요. 그러니까 도별 주택 수요는 추정을 해서 아까 그러한 방법론으로 도출한 것이고요. 그것은 시군까지는 그 주택 수요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시군에 나오는 것은 시군 주택의 수요는 그 도에서 시군 세대수 비중에 맞게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60세 이상의 세대수의 비중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그러한 결과로 해서 이제 여러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윤영일 의원님이 오늘 주최를 하고 계시니까 전남도를 중심으로 하면 목포시와 무안군 그리고 해남군에서 연 1,600호의 신규 수요가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웰빙 커뮤니티까지 간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빨간 걸로 아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를 보여주는데 왜 빨간 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시도별 수요고요. 그걸 가지고 시도별 그 시군별 비중으로 해서 세 번째 것이 시군별 신규 주택 수요고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그 빨간 것이 60세대 이상 비중이라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희들 생각하기에 그 6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웰빙 커뮤니티의 주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복잡한 방법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표한 이유는 결국은 어느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것은 주택시장 그리고 또 학군 그리고 노동시장 통합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그 권역을 설정을 하고 또 쇠퇴라든지 지역 쇠퇴라든지 고용에 대해서 봤지만 실제로 주택 수요가 존재하지 않으면 거기에 사람이 내려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추정해 보니까 지역별로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올 수 있어서 아주 대규모의 택지 개발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지역에 대단히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웰빙 커뮤니티 주거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것이 모도시를 중소 거점 도시라고 하는 모도시를 중심으로 그것이 추진된다고 하면은 아주 성공적인 그야말로 비수도권의 지역 개발에 군부를 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단히 비수도권의 지역이 어렵고요. 지역 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좋은 저희들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